자, 지금부터 유닛 10에 실전 3번부터 들어갈 거고, 제목은 의사결정 전략 만족화라는 거고, 요거를 제목을 먼저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만족화인데 제한된 인지 속 의사결정입니다. 결정이고, 요거를 영어로 한번 따보면 satisfying 만족한데 decision making under cognitive overload. 그래서 인지 속 의사결정, under부터 overload를 뭐뭐 하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 그림의 의미를 한번 보면 인지 과부하 상태에서는 최적의 아닌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거를 4단으로서 4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단에 만족하는 최선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하는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이제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뭐 정보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만족화라는 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 그냥 충분히 괜찮은 선택.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에는 인지 자원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직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이 지금 용어를 어렵게 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표현하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너무 피곤해.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해서 오늘 뭐 먹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피곤한 상태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장 익숙한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수록 빠르게 결정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을 보면 작업 기억이 부담을 받으면 간단한 문제도 실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되게 복잡한 정보를 기억하면서 뭐 계산도 하고 뭐 다른 뭔가를 하면은 실수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뭐 계산의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 공간에 이미 다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차 있다 보니까 이 작업 기억을 잘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 그래서 인지적 부담이 클수록 사람들은 만족화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이야. 그 취업을 선택하니 뭐 다른 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 취업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뭐 대학원을 갈지. 그러니까 고려할 게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만족스러운 걸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냥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를 네 번째 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인지 자원이 제한되거나 감정적으로 부담이 클 때 사람은 최적의 선택 대신 만족 가능한 선택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정보와 시간이 막 부족할 때 있잖아. 그때는 어떤 최고의 선택보다는 그냥 괜찮은 선택, 충분히 괜찮은 선택, 여기서 말하는 만족화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로 주제를 자꾸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지금부터는 구조를 하나씩 볼 텐데, 자, the notion of satisfying이라고 해서 어떤 만족화의 개념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 unvaluable 옵션이죠. 그래서 뭐 가능한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의미한다. 뭐로써 as not necessary라 해가지고 반드시 뭐 아닌 the ideal decision 또는 choice. 그러니까 뭐 최고의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아마 만족스러움은 기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은 아니고 만족스러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뭘 고려하는 제한된 인지자원. 어떤 인지자원인지 보니까 이것도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 가능한 동시에 이렇게 뒤에 기분이 들어가가지고 뭐뭐를 고려할 때 라는 분사구문이죠. 이거 그 다음에 available 형용사구가 어디 이용 가능한 형용사구가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그런 꼴이 있다고 봐주면 되고, at time when you're overstimulated라고 해서 과도한 자극 또는 감정적일 때 너는 자주 의존한다. 빠르고 직관적이고 또는 연상 또는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rely on을 하나의 타동사구로 보고 여기 뒤에서 끊을게요.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count on, 뭐 depend on 뭐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turn to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it makes sense, right. it makes sense라고 하면 하나의 그냥 표현이죠. 말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럴듯하지 않아? 라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simply 간단하게 having your attention overwhelmed라고 해서 주의가 과부하되는 거. 이거 한마디로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되는 거는 can 뭐 드라마티컬리하게 크게 영향을 준다. 어디에? how you make decision이니까 너가 그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죠.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if부터 들어가서 if I ask you 내가 물어 너한테 17 빼기 9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you will probably 너는 뭐 답을 말할 거다 빠르게 꽤 빨리 말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You will probably 뭐 get the answer right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내가 묻는데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뭐 지금 알파벳 여기 A부터 H까지를 기억하도록 해. 그 다음에 in that order 뭐 하기 위해서 be ready to repeat them 그거를 할 준비를 하면서 뭐 할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holding on to those letter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너가 이제 빼기를 해야 돼. 17에서 8을 빼는 거야. 그러면 너는 산수 실수를 할 거래. be likely to make라고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러면은 산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that부터 또 여기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수학 공포증이 있는 suffer from이라고 뭐 어디에 뭐 고통받다라는 거니까 있는 누군가는 가 생산하는 산수 실수를 너는 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걸 기억한 상태로 쉬운
산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작업 기억이 과부하가 되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또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장 보면은 or those 그러한 경우인데, 심란한, 극도로 심란하고 또 감정적이고 뭐에 대한 뭐 숫자 같은 거를 생각하거나 다루는 것에 매우 불안하고 감정적인 그런 거에 동요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경우에는 those worry 그들의 걱정은 그 걱정들은 어떻게 돼? can fill up their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야. capacity까지. 그 다음에 impair 손상시킵니다. 그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인지 보니까 to 부정사가 뒤에서 후치식하는 거죠. make rational decision 되게 합리적인 결정,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좀 손상시키고 뭐 하면서 forcing부터 분사구문 들어오죠. 그들이 뭐 하도록 하다. fall back 의존한대. 어떤 전략에 그 뭐와 같은 만족화와 같은 전략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force가 나오면 목적어 자리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 여기 to 부정사가 오는 친구죠. 그래서 강요하다. 그래서 뭐 force 대신에 여기에 compel 적어도 됩니다. compel.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ll back on이라고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정리를 좀 1차적으로 좀 한번 해보면 인지 자원이고 이 파트에는 그 다음에 distrust 하면은 심란한, 그다음 impair이라고 하면 손상시키다 정도로 봐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법을 보면은 affect는 동사죠. 조심해야 됩니다. effect는 명사예요. 효과 아니면 명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건 force 뭐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는 거. 뭐뭐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뭐 강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be likely to 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문장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문장 간의 관계를.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고,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실험으로서 예시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꼴이고, 이것도 4단과 요약을 같이 한번 해보면 만족화 개념은 뭐다? 최선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뭐 한다? 의미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자극일 경우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직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단순 계산은
쉽게 계산하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 과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단어 같은 거 외우면서 동시에 수행하면 무슨 실수가 나왔다? 계산 실수가 나왔다. 증가.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 이제 작업 기억을 차지하면 그 결과 합리적 판단을 내가 내릴 수 있나?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 쌤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걸 요약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최대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 있는지가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압도되거나 감정적일 때 사람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빠른 직관에 의존하고 작업 기억 과부하는 합리적 판단을 어떻게 해줘? 판단을 훼손하여 만족화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핵심 문장을 하나 뽑아보면 마지막이 되겠죠? 핵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뭘까? 라고 한번 보면 4번 문장. 4번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서 간접 의문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법적 소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닛 10의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